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나서 비트코인 진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비트코인의 미래가 마치 기독교의 역사처럼 흘러갈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런 영상을 제 영상 초기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의 역사인데, 교회라는 의미가 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나단 비어의 블록 사이즈 전쟁이라는 책을 내 딸바님이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어제 읽었습니다. 한번 펼치니까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를 동기화시켜 놓고 블록 사이즈 전쟁을 읽은 것입니다. 역자서문을 보면은 유레카 놀이를 넘어서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회의론은 몇 년 전에 논의가 끝난 내용입니다. 설마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을 기독교의 역사와 유사하다는 내용이 2번이나 그 책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블록 사이즈 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조나단 비어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번역한 내 딸바님도 참으로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당연히 스몰 블로크 지지자인데 어제 책을 보면서 인상적인 부분을 2군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2박 3일 동안 동기화되는 비트코인 코어 풀로드를 돌려보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의 진상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까 해서 며칠 전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동기화를 다 시키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연결해서 동기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기화 상태를 보면은 31주가 뒤처지는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8월 8일까지 동기화가 됐고, 남은 블록의 수는 31,304. 아직 표시되지 않은 거래에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중 지불에 관한 내용이죠. 88분 정도 남았으니까 컴퓨터를 끄지 않고 계속 동기화되는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새워서 이 블록 사이즈 전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이 책을 좀 더 일찍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좀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많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던 관계로 어제 그 책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게 한번 펼치고 나서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다 읽었습니다. 2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20시간. 1박 2일에 걸쳐서 읽었는데, 이 비트코인 코어 동기화되는 시간보다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짧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곳을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2군데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블로크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그레고리 맥스웰은 UASF에 반대했고 2017년 4월 14일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당연히 스몰 블로크 지지자들과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스몰 블로크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그레고리 맥스웰은 UASF에 반대했고 2017년 4월 14일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저는 BIP 148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그윗을 지지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에서 나옵니다. 세그윗은 먼 미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신뢰받을 수 있는 공학적 무결성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BIP 148의 접근 방식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그윗이 적용된 표준이나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표방하는 프로토콜 개발 모범 사례에 미치지 못합니다. BIP 148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그윗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크든 작든 네트워크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세그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그윗을 거부하는 채굴자들도 아무 지장 없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죠.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구 버전을 계속 돌리는 채굴자들이 세그윗 트랜잭션을 블록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충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시점이 오면 업그레이드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그윗 활성화 이후에도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을 때의 유일한 리스크는 다른 채굴자가 생성한 무료 블록을 따라갔다가 삭제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많은 채굴자가 스파이 마이닝과 함께 감수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BIP148 제한 자체가 형편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한자들의 동기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시급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최대한 빨리 세그윗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면 진작부터 세그윗을 지지하고 있는 80% 이상의 노드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가장 덜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BIP148은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부 레딧 사용자들은 BIP148이 나쁜 채굴자들을 처벌해야 하므로 고화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UASF에 내포된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프트 포크가 채굴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UASF가 마치 새로운 방법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조금 의아할 따름입니다. 사실 UASF는 비록 단 한 번이긴 하지만 사토시가 이미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P2SH는 정해진 날짜를 기점으로 활성화되었고 다른 소프트 포크들은 시간 또는 블록 높이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채굴자 신호 기반 활성화 방식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죠.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생태계 내 어느 한 부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자, 거래소, 채팅 포럼 또는 채굴 하드웨어 제조업체일지라도 말이죠. 비트코인의 규칙이 잘 작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그 규칙에 따라 사용자들이 집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답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규칙을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BIP148과 같은 강제성과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UASF 제한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채굴자나 사용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러한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배포 속도는 느리겠지만 느린 것은 비트코인의 기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을성을 가져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 사회를 떠받칠 시스템입니다. 10년만 지나도 지금의 논쟁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안정성과 무결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트코인 신뢰받는 화폐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돕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비트코인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설령 그 변화가 명백히 좋은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화폐 시스템과도 차별화되는 점이며 비트코인을 보호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름길을 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그윗이 훌륭한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식으로 세그윗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UASF를 지지한 인물도 있었는데 바로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세그윗을 소프트 포크로 구현한 루크 대시였다. 당시 그는 BIP148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던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세그윗 소프트 포크에 많은 코드를 작성한 또 다른 개발자 피트 토드는 BIP148에 반대했는데 다음은 2017년 5월 그가 루크와 실시한 채팅에서 나눈 대화이다. 제 예상으로는 채굴자들이 BIP148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몇 시간 안에 모든 풀노드가 이 코드를 버릴 것입니다. 루크 그건 미친 소리 같네요. 피터는 미쳤다는 과격한 표현에 대해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터나 그레고리 같은 코어 개발자들이 BIP148이 적용된 클라이언트를 출시할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UASF가 성공하려면 스몰 블로커들이 BIP148이 포함된 클라이언트를 구현해야 했는데 이는 과거 빅블로커들이 비트코인 XT, 비트코인 클래식 BU를 출시하려고 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 기록을 스스로 검증하면서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느리지만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이기도 합니다.
26주 뒤처지는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9월 10일 동기화하고 있는 중입니다.